최대한 실속이 있게 하기 위해서 최신 그 분석 철학 분야인 소셜 온톨로지 사회 존재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속이 있게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또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요거는 공지가 아닌 공지인데요. 이걸로 동롬의 근본 따지는 거 있잖아요. 동롬 근본 따지는 거는 이제 쿨타임을 좀 돌리겠습니다. 쿨타임 좀 돌릴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셜 온톨로지 사회 존재론으로 동로마 제국의 근본력을 따져보자. 여러분 장담컨대 확신컨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콘텐츠는 미국 유튜브에도 없을 거고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전위적이면서 진지한 최신 형이상학 분야랑 역사학을 융합시킨 논변을 보실 겁니다. 보다 주무세요. 이게 뭐야? 사실은 그 시민의 덕성부터 할까 했는데 이거부터 해볼게요. 말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쵸? 아, 현상님, 그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비잔틴 독재정의 핵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따 말하겠지만은 결국 로마법 대전으로 법치주의적인 전제정을 했다는 게 또 하나 특성이잖아요. 그쵸? 아, 효과가 맞을까요? 저 이것도 댓글에서도 말하고 어디서도 계속 말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말하고 있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존재론을 굳이 가져온 건요. 그 계속 말이 돌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실속 있는 얘기가 안 나와요. 콘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속 있는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사회존재론 이걸 들고 온 겁니다. 제가 요거를 갈려운전기 모시기 편집한다고 했는데 또 못한 이유가 요거를 제가 엄청 공들여서 쉬운 예로 심지어 이 원로원이랑 이거 국회라고 해봐야네. 그대로 썼네.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로마식의 약간 좀 그런 사례를 빌려와가지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사례도 엄청 쉽게 가져오려고 했어요. 아무튼 이걸로 실속 있게 얘기를 해보자. 자, 소셜 온톨로지가 뭐냐? 사회적 존재자에 대한 형이상학이다. 가령 집단이라는 게 뭐냐? 집단이 무엇이냐? 집단의 통일성은 뭐냐? 이런 걸 묻는 분야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로마 제국이겠죠. 쭉 로마가 있습니다. 과연 로마 제국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냐? 로마 제국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의 통일성은 뭘로 결정되냐? 딱 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 리치랑 이제 토마슨의 논문을 주로 볼 텐데 여러분 이거 넘어가기 전에 뭐랄까요? 그 철학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분석 철학이요. 이게 근본이 그 논리 실증주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윤리학이랑 그 형이상학 분야가 연구된 게 최근이에요. 근데 엄청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형이상학도 최근 한 20년 동안 발전을 했는데 여기서 또 발전하니까는 사회존재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사회존재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거를 언급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갓 시작된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그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집단이 무엇이냐, 그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고 C라고 말하고 쭉 이렇게 자기들끼리 쭉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갓 시작돼가지고 이 논변들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윤리학 같은 경우는 마이클 샌드 책만 봐도 뭐 자유주의적이니 공리주의적이니 뭐 덕성이니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논변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갈무리가 된 건데 이거는 지금 지배적인 논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배적인 논변이 아직 없다. 제가 보기에 이게 지배적인 논변이 몇 개 이제 등장하면서 근본력을 갖추려면은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철학과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이야 접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검증이 된 이론 같은 거 가져오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게 캐서린 리치의 논문이랑 이 에이미 토마슨의 글이다. 왜 그러냐? 그 캐서린 리치 같은 경우에 여기 내가 다 써놨네. 캐서린 리치 같은 경우에 대학원 세미나에서도 강독을 하고 있고 이 논문이 뭐냐면은 그나마 좀 쓸만한 사회존재론적 논변들을 좀 가져오고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이제 구조이론이라는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논변이 5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면서 그나마 조금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보기엔 제일 무난하다. 그 토마스는 이 구조이론을 좀 가져와서 없앨 거 없애고 발전할 거 발전시킨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은 사회존재론 지금 답이 없네. 진짜 엄청 조약에 지금 갓 발걸음을 뗐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연구요. 분석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띡 하나 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랑 이제 소위 말하는 말싸움을 하죠. 말싸움을 해서 이긴 쪽이 다른 이제 논변들을 흡수를 하겠죠. 이게 인신론 배우시면 배우는 건데 이제 지식의 학문적인 체계 강도라고 그럴까요? 이게 세 가지 순위가 있잖아요. 그 설명력, 그 정합성, 그리고 직관성이 있겠죠. 직관성. 뭐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들먹이면서 나는 이것도 설명 가능해. 내가 네 거보다 더 정합적이야. 내가 더 직관적이야라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면서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형적으로 좀 근본력을 갖추고 싶으면 이제 고전을 좀 들이밀겠죠. 여기에서 이제 좀 세력이 커졌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플라톤이니 칸트니 이런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좀 살을 붙일 거고. 라티푼디움이 아니라 그 콩코르디아 사원에서 기록 정리하면서 이제 주인님을 위해서 편지 같은 거를 전달하면서 막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티푼디움에 팔려나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순서상 리치 논문을 먼저 검토하고 토마슨의 논문으로 넘어가 보자.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캐서린 리치가 뇌피셜로 말한 부분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 시간적 변화성이랑 그 유한성, 존재성, 가능세계 의미론 이런 것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능세계 의미론까지 말할 그런 게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되나? 아주 짧게 해볼게요. 아니다. 해야 되나? 자. 이 양반이 말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중요한 거 6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가져와야 되는 특성이 뭐냐? 첫 번째, 시간적으로 변화 가능해야 된다. 집단의 구성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원로원의 구성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적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 존재 유한성. 집단은 특정 시간엔 존재했지만 특정 시간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탈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원불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철학에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게 있어가지고. 세 번째네. 이것도 보죠. 공간적 존재성이 뭐냐?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로마 원로원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에 있죠.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 세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가능 세계에 다를 수 있다. 짧게 한번 해보죠. 짧게. 가능세계 의미론. 야, 뭔 소리냐? 일단 개인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또 유명하게 나오는 사례가 여러분, 그냥 질문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님은 장군님이라고 하면 되지. 이순신은 장군이다. 이 문장을 제가 러셀식으로 기술했다고 해볼게요. 이거 참인 문장입니까? 거짓인 문장입니까? 그래요. 이왕 뇌절해 보는 거 천천히 해보죠. 시간도 많은데. 자, 이순신은 장군이다. 참인 문장입니까? 거짓인 문장입니까? 어떤 x가 있을 때 x가 존재한다면 그 x는 장군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참인 문장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가능세계 의미론적인 문장으로 이제 양상논리학적인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순신은 장군이 아닐 수 있었다. 이 문장 참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기초논리학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상자가 많잖아요. 뭐 존재 양상자 요거 있고 양화사 이렇게 있는데, 양화사가 이제 양상논리학 가면은 고급 논리학 가면 2개가 추가돼요. 다이아몬드랑 이제 박스가 추가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이제 필연적이다고. 그렇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제 필연적으로 아닌 거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공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아이고, 도움이 됐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필연적이지 않다면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공리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답만 해보면은 이순신은 장군이 아닐 수 있었다는 문장도 참이죠. 그쵸? 이걸로 이제 크립키가 가능세계 의미로 쭉 쌓아 올리면은 이제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가능성의 문장이니까 그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참이 문장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참이 문장이 뭐냐?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다. 이거는 뭐야? 좀 더 문장을 굳혀보면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아닐 수 있다.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아님이 가능하다. 이거죠. 삼각형의 꼭지점이 3개가 아님이 가능하다. 이거 가능합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이 3개가 아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삼각형은 필연적으로 꼭지점이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가능세계 의미론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한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가능세계에서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구성원으로 키케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키케로가 로마 제국의 구성원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가능세계에서의 존재 여부. 특정 세계에 존재하는 집단이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뭔 소리냐? A 가능세계에서는 이제 로마가 있을 수도 있지만 B라고 하는 다른 가능한 세계는 로마 공화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공화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동일 구성원이라도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따가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보면 이제 사회존재론이 얼마나 베이비 단계인지 알 수가 있는데 구성원이 똑같은데 그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랑 B랑 C가 있는데 얘네가 각각 뭐 체스 모임이랑 뭐 책 읽기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구성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모임이 다를 수가 있냐? 이거를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동일한 구성원이라도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 요걸 해봅시다. 드디어 나오는 일바로 나오는 게 이제 비단일적 복수체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Theory of Non-Singular Pluralities인데 요거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름도 복잡하다. 뭔 삽소리냐? 일단 오답 복수체 이론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캐서린 리치의 이론 소개해보면은 맨 처음에 복수체 이론, 그 비단위적 복수체 이론을 말해요. 여기서 뭐 말하느냐? 사회적 집단이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존재자가 아니다. 뭔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집단은 없다. 사회적 집단이라는 건 없다. 구성원만 있다. 구성원의 모임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원로원이 있으면은 원로원 의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원로원 의원들이 모임만 있을 뿐이지 원로원이란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자는 없는 거다. 이게 비단위적 복수체 이론이에요. 그럼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성은 뭐로 구분하냐? 집단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구성적 동일성 혹은 차이로만 구분될 뿐이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집단에 원로원 의원이 1부터 뭐 300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랑 구분되는 거는 그냥 이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다르면 그냥 집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직원들의 모임인데 회사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는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로 한번 빗대어서 또 사례를 들어보죠.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로마라는 사회적 집단 역시 그 로마를 구성하는 다양한 국민들이 모여있는 복수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로마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로마인들이 모여있는 거다. 단일한 존재자로 구분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인 로마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테세우스의 집단이라고 하면은 집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추상적 존재자로. 근데 여기 이 복수체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뭉텅이다 그냥. 그럼 로마 정체성의 구성적 특징이 뭐냐? 오로지 그 구성에 의해서만 판별하거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복수체 이론이 엄청 설명력이 졸라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실 뭐 사례를 들거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딱 봐도 뭔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쉽게 요약해서 그렇지 논문 보면은 괴랄합니다. 거의 뭐 수학 같아요. 수학 논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는 분들은 그 하버드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철학 논문 한번 써보십시오. 좀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리치의 비판은 뭐냐? 다양한 반론들이 있다. 아, 이것도 그대로 썼네. 로마식에 맞게 한번 세 가지 문제들, 리치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들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 동일한 구성원을 공유하는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 아까 전에 말한 건데, 가령 철수랑 영희랑 정민이가 철학 토론 동아리랑 고양이 동호회를 동시에 구성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고양이 동호회랑 철학 토론 동아리 구성원은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철학 토론 동아리랑 고양이 동호회도 똑같은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두 집단인 고양이 동호회랑 철학 토론 동아리가 다른 사회적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집단의 구성원이 완전히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회적 집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회적 집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뭉텅이가 그냥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얘는 이 고양이 동호회랑 철학 토론 동아리는 서로 다르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구성원의 변화가 집단의 동일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로마로 한번 보죠. 원로원 구성의 세대간 차이. 뭔 소리냐? 로마의 200대 원로원과 201대 원로원을 비교해 봅시다. 그 200대 원로원과 201대 원로원도 아무튼 똑같은 원로원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다 원로원이죠. 예를 들어 국회도 저번 회기 국회랑 지금 회기 국회랑 아무튼 국회는 똑같은 국회 기관이잖아요. 원로원도 200대 원로원이든 201대 원로원이든 아무튼 원로원은 원로원이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 동일한 로마 원로원으로 보이죠. 그리고 요거를 말한 게 뭐냐면은 근데 만약에 복수체 이론이 맞다면은 이때 200대 원로원에서 201대 원로원으로 넘어갈 때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이때 원로원이랑 이때 원로원이 다른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매년마다 새로 구성되는 그런 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이게 계속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게 뭐냐? 200대 원로원에서 만든 법률이든 201대 원로원에서 만든 법률이든 아무튼 원로원의 의결을 거치고 통과시킨 법률은 그냥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공식적인 법률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 소리냐? 그러니까 200대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률도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이고 20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도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이죠. 그렇죠? 똑같이 그냥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200대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이라거나 아니면 201대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이라거나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 유지와 구성원 변동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
구성원이 조금씩 다르다. 200대 원로원이랑 200대 원로원이랑 다시 말해 어느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집단의 동일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직관이 있죠. 예를 들어 미국도 그 18세기 때 미국이랑 지금의 미국이랑 21세기 미국이랑 구성원은 아예 싹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있는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래도 똑같은 미국이라는 소리예요. 이걸로 테세우스의 배의 직관을 일부 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단일적 복수체 이론이 비판이 됐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것도 말해보면은 이거 다음에 이제 융합체 이론입니다. 사회적 존재자가 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아까 전에 나온 그런 사례인데 200대 원로원에서 A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200대 원로원 의원 대다수가 A 법률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A 법률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 모든 200대 원로원 의원들이 A 법률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면 A 법률을 통과시킨 주체를 A 법률 통과에 찬성한 원로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원로원 의원 300명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한 280명이 찬성하고 200명이 반대했다고 해봐요. 그래도 통과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A 법률을 통과시킨 게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게 아니라 280명의 원로원 의원이 통과시킨 거냐?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들은 통과시키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냐? 딱히 그런 것 같지 않다. 28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통과시킨 A 법률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원로원에서 통과시킨 A 법률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존재자는 원로원을 구성하는 300명의 원로원 의원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복수체 이론이 끝납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지만은 사회적 존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존재자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따로 추상적인 존재자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융합체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융합체 이론은 복수체 이론이랑 근본적으로 다르긴 한데 아주 비슷하게 유사해요. 뭔 소리냐면은 그 유일한 차이가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추상적 존재자로 구성원이랑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의는 똑같아요. 구성원들의 이 모임이 그냥 집단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말하는 이 퓨전즈가 뭐냐? 개별 구성원들이 하나의 새로운 독립적 존재로 융합되는 걸 이제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걸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단일한 사회적 존재자를 따로 형성할 수 있다. 복수체 이론과의 차이가 뭐냐? 융합체 이론은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 구성원들과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닐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로마 공화국이랑 로마 시민들은 다른 존재자가 될 수 있다. 사이더의 이론적 정의를 가져와요. 여기서 시어도 사이더가 이러한 융합적 과정을 이제 화학적 결합처럼 이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더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X is a fusion at a time t of a class S if and only if first every member of S is a part of X at t t가 이제 시점이에요. t1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걸 그랬네. 그냥 인용을 한 거니까요. And to every part of x at t 시점 똑같은 시점에 있는 이 x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overlaps at t some members of t라고 하는 건데 직역하자면 요거예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정리해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x는 오직 S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t 시점에서 x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 구성원이고 t 시점과 t에서 겹치는 시점의 몇몇 구성원들과 모든 구성 요소 구성원일 때만 t 시점에서 집단 S의 융합체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제시해요. 중요한 게 세 개죠. 개별 구성 요소 t 시점에서 그러니까 S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T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개별 구성 요소가 T시점에 있긴 해야 된다. 그 융합 과정이 있어야 된다. 융합체를 형성해야 된다. 구성 요소가 중첩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캐서린 리치가 이거를 비판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가 또 정리를 해요. 이것도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나중에 정지해 놓고 보세요. 두 융합체 Z와 Y. Z와 Y는 어떠한 X에 대해서 시점 T에서의 X가 Z의 구성 요소일 때에만 또한 시점 T에서 X가 Y의 구성 요소일 때만 시점 T에서 동일하다. 이건 이제 동일성 기준을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X가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X가 Z구나. Z죠. Z 아닌가? 맞네. 맞군요. 그러니까 Z랑 Y가 똑같을 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성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겁니다. 약간 대충 때려서 말하자면은 필요충분적으로 정의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융합체 동일성의 정의를 도입했죠. 동일성을 정의했다. 구성 요소 X를 공유해야 된다. 구성 요소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고 동일성의 성립은 뭐냐? 시점 T에서 모든 구성 요소가 일치하여 두 융합체가 동일해지면은 이제 동일성이 성립하는 거다. 여기서 또 구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파트후드. 이것도 제가 구성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두 융합체 A와 B가 시점 T에서 동일한 구성원들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 둘은 동일한 융합체이자 동일한 집단이 된다. 이게 왜 그 로마 동롬의 근본성 따지는데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물론 쓸모는 없지만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이제 집단의
동일성 규정 있잖아요. 집단의 동일성을 정의하려고 한 거거든요. 가령 A 집단과 B 집단이 언제 동일하냐. 예를 들어 뭐 A1 그 원로원이 그 오전 1시에 원로원이랑 오후 10시에 원로원이 동일한 이유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둘은 동일한 융합체이자 동일한 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 근거로 된 거냐? 구성원이 공유가 되니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집단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사회적 집단이. 그러니까 원로원은 원로원 의원들이랑 독립적으로 원로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개념이래요. 근데 이것도 비판이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 지금 이거 해결하는데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 구성원의 딜레마. 만일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두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면 둘은 단지 구성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동일해질까? 이거를 먼저 말해보면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례인데 이것도 철수랑 영희가 각각 T1 시점에 고양이 동아리랑 철학 동아리 만들었다. 근데 이 동아리가 구성원이 똑같다. 그러면 구성원이 똑같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고양이 동아리랑 철학 동아리가 똑같은 집단이 되냐. 사례 2 이것도 로마로 이제 비유를 해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라기보다는 융합체 이론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뭔가 좀 비유를 할 만한 게 딱히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비유인데 T1 시점에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라는 국가가 있다. 로마라는 도시랑 로마라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둘은 구성원이 완전히 공유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융합체 이론에 따르면 로마라는 도시랑 로마라는 국가는 둘이 구성원이 완전히 공유가 되니까 똑같은 사회적 존재자가 되는데 왠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발례를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응님 동론 말하려면은 쭉 가야 돼요. 이 슬라이드 40대에 이게 나와요. 융합체 이론까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변화의 문제도 있다. 어느 사회적 집단이 구성원을 조금만 바꾸면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집단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직관에 대해서는 캐서린 리치 오피셜 이제 철학자니까 엄청 뭐라고 해야 돼. 유명한 철학자가 제시한 공통적 특성 6가지니까 이걸 해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적 변화나 가능성 이걸 제시했잖아요. 테세우스의 배처럼 그 파트가 계속 달라져도 배가 동일할 수 있는 것처럼 집단 역시 집단의 구성원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집단 자체는 동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직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딱 보면 알겠지만 초기 이론이라서 뭔가 설명력도 좁아 보이죠. 애매하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철학자들이 뭐 때문에 쩔쩔매는 거냐?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분석 철학자들의 언어이자 용어로 이제 정의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쵸? 자, 한번 보면은 아이고 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왜 알림이 안 왔지? 아까 전에 후원 받았을 때 알림 왔었는데. 에이, 일단은 다 해놓고 투네이션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다 재생해가지고 볼게요. 그 다음에 집합체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진짜 졸라 열받아요. 이게 번역하기가 졸라 열받아요. 뭔지 아십니까? 에그러게이츠랑 세트가 달라요. 제가 여기서 또 안 가져왔는데 콜렉티브도 있습니다. 따로. 다 집합체 아니에요? 집합 이것도 집합체거든요. 근데 똑같은 의미인데 지들끼리 우린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가져와요. 그 콜렉티브 거는 제가 그냥 안 가져왔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괄호를 왜 가져왔냐면은 집합체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 이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얘는 집합체로 번역하고 얘는 집합으로 번역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에그러게이츠를 그냥 집합체라고 인위적으로 번역한 거다. 염두해라. 이걸 먼저 말한 거고요. 이 타일러 버지라는 사람의 이론이 있대요. 집합체 이론. 이 양반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은 집합체다. 그 집합은 구성원 구성 요소고 구성원 구성 요소를 부분 집합처럼 포함하고 있고 그런 부분 집합에 실제로 속할 수 있는 복세 원소를 역할하는 실제 인간을 포함한다. 아이고 신사님 안녕하세요. 반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10,000원 감사드려요.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액션도 뭔가 좀 따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뭐가 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나중에 또 뇌절을 한번 또 해볼게요. 신사님 감사드려요. 열심히 할게요. 자, 이 집합체 이론까지 오면 이제 집합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트 티어리는 좀 쉽게 반박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버지란 사람이 말한 구성원 구성 요소가 뭐냐? 이 멤버 컴포넌트가 뭐냐? 사회적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역할, 자리, 지위 혹은 직책이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제 사람 단위에서 벗어났다. 사람 단위보다 좀 커졌다 이제. 이걸 로마 사례로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로마 공화국이라는 집합에는 원로원, 민회, 여러 신전, 시민들, 노예라는 엄청나게 많은 구성원,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각각
그 원로원, 민회, 신전이라는 구성원 구성 요소에는 수많은 실제 인간이 원소처럼 속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이클 버지는 다음과 같은 집합체의 정의를 제안합니다. 이것도 이래요. X is an aggregate if and only if for some Z and some Y. Z is a member of component of X and Y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오직 몇몇 Z와 Y에 대해 Z는 X의 구성원 구성 요소이고, 그러니까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Z랑 Y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Z가 그 X의 구성원 구성 요소여야 되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아까 이게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Y도 이제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Z랑 Y가 동일하지 않을 때만 집합체이다. 이 정의는 왜 필요하냐? 복수의 구성원 구성 요소가 있어야지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이 둘이 동일하면은 복수가 아니니까 집합이 아니잖아요. 더 찾아보니까 이 Z랑 Y 말고 더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원 구성 요소가 있기만 하면은, 그런 집합체이기만 하면은 그냥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례를 찾아보죠. 자, 원로원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아무튼 원로원은 서로 다른 구성원 구성 요소인 집정관, 법무관, 조영관, 재무관, 그리고 수백 명의 원로원 의원들과 릭토르 등등을 포함하는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그러게이시죠. 로마 법원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구제법원은 법무관과 배심원들과 사제들 같은 서로 다른 구성원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공화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공화국 X는 원로원, 민회 등등 상이한 구성원 구성 요소를 가진 집합체고, 그 안에 있는 원로원, 민회 등의 구성원 구성 요소들 안에는 또한 수많은 별도의 또 다른 집합체, 개인들이 모여있을 수가 있겠죠. 로마 공화국이 있으면 원로원, 민회가 있고 뭐 기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도 수많은 구성원 구성 요소들이 있고 하는 게 집합체의 이론이다. 네, 세 가지 강점이 있다. 시공간적 위치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예 졸업하면 프롤레타리아 편입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 강점, 사회적 집단이 시공간상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로마 공화국이 존재하는 시공간상의 위치는,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은 어디 있는 거냐? 로마 공화국이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원 구성 요소가 위치하는 시공간이다. 근데 딱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지 좀 업설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반박이 엄청 많습니다. 로마 시민이 만약에 쭉 여행하다가 인도에 있으면 로마 영토가 인도까지라는 거냐라고 하는 판례도 있고, 아무튼 드디어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드디어 사회적 집단이 시공간상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탄생과 소멸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 집단은 그 집단에게 본질적인 구성원, 구성 요소의 발생과 동시에 탄생한다. 그것의 소멸과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본질적인 구성원,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어떤 부분 집합은 필수적인데 어떤 부분 집합은 필수적이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집단의 동일성 유지하는 것도 이제 기준이 드디어 제시가 됐어요. 드디어. 뭔 소리냐?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 인간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사회적 집단은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 집단에게 본질적인 요소는 부분 집합이지 그 원소가 아니다. 구성 요소가 이제 부분 집합이고, 개인은 이제 원소예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중요하지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 몇이 바뀌어도 집단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디어 만들었다. 드디어. 도시의 탄생. 오, 철학적인 추상적인 존재자가 물리적 시공간에 위치할 수 있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분석 철학에 새로 개척되는 분야가 다 그래요. 진짜 별의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계속 말꼬리 잡고 비판할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저 같은 전혀 권위가 없는 학고도 계속 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은, 이건 큰 의의를 가지지만 비판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뭔가 묘하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멀지라는 사람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의 수명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집단이 포함하고 있는 구성원 구성 요소의 수명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수명과 함께한다. 이것도 본질적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본질적인 이 부분 집합이 뭐냐라고 공격할 수 있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 집합 내부에 있는 구성원 구성 요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박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본질적인이라고 하는 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흥미로운 사례가 떠올라가지고 말했어요. 자, 로마 공화국도요, 이제 공화국 기준이에요. 성산 사건 이전에는 민회가 없었지만 성산 사건 이후에 민회가 생기긴 했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민회가 원로원 민회 협치니까 공화국에서 중요한 구성원 구성 요소 아니겠습니까? 부분 집합이죠.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집합인 것 같아요. 이 민회란 존재가 로마 공화국의 구성원 구성 요소에서 핵심 요소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구성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도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어 보이죠. 더 쉽게 정리하자면, 민회가 없었던 시절에도 로마 공화국은 공화국이고, 민회가 생긴 다음에도 로마 공화국은 공화국이지 않냐. 본질적인 건 계속 바뀔 수가 있어 보인다. 비잔틴은 로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댓글에도 다 달아놨잖아요. 전 그냥 비잔틴이 로마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다 막 스텝이 꼬인 거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 가능성과 논면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진심이지?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 무슨 채권이라도 사놨나? 이 동로마 제국이 로마가 아니게 되면 동로마 제국의 채권 수익성이 한 반토막 나나? 아무튼 간에. 자, 그리고 동일 구성 요소를 가진 상이한 집단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도 로마로 비유해 보면은 그 동메인시 전쟁 때 로마 공화국이랑 이탈리아 공화국이 등장하죠. 근데 각각 원로원, 집정관이라는 동일한 본질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 존재해요. 로마 공화국이랑 이탈리아 공화국 모두 원로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정관도 있어요. 달력도 제정하고 이제 이제 화폐도 주주하고 합니다.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집합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철학 동아리, 고양이 동아리 판례와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원문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본질적인 이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유럽에도 이런 나라들 많고 뭐 하는데 얘네들 다 똑같은 나라란 거냐? 이게 원래 비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론이 됩니다. 요게 더 설명력이 떨어져요. 자, 집합이론은 집합체 이론과는 달리 이제 집합을 객체들의 모임으로 정의해요. 뭔 소리냐? 요거는 그 집합과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그 실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이 집합이론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로원은 그 집합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구성원이자 원소는 명확하게 정의될 수가 있고 집합의 정체성도 그 집합이 포함하는 원소들만으로 결정이 된다. 이 원소는 부분 집합도 포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합체는 그 에그러게이트는 구성원, 구성 요소를 부분 집합으로 보지만 집합은 수학적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은 A는 1, 2, 3일 때 집합 A는 원소 1, 2, 3을 포함하는 것만으로 정의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집합 이론을 이용해 집합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사회적 집단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 원로원, 세나투스 줄여서 S로 해봤는데 원로원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죠. S는 원로원 의원 1, 2, 3, 뭐 쭉쭉쭉 이렇게 모두 원로원 의원들 포함할 때까지. 이 장점으로 말한 게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이다. 그리고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집합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뭔 한계가 있냐? 한 문제 해결하면 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시간에 따른 구성원 변화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집합이론은 집합이 변하지 않은 고정된 객체예요. 원소가 변경될 수 없어요. 확실하게 정의한 거잖아요. A는 1, 2, 3일 때 1, 2, 3이 아니면 A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요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구성원이 변해도 A는 A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또 원로원을 또 예로 들어보죠. 기원전 400년도 원로원 S가 다음과 같았다고 해봅시다. S 원로원 의원 1, 2, 3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 거 이게 기원전 400년도의 원로원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기원전 200년쯤에는 이때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노화로 사망하고 새로운 의원들이 구성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S 프라임 원로원 의원 4456, 원로원 의원 4457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겠죠. 집합 이론의 관점에서 그 기원전 200년도의 원로원이랑 기원전 400년도의 원로원은 완전히 다른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원로원이 아니게 된 거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집합의 정체성은 그 구성원 다시 말해 원소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니까 이 집합 이론이 맞다면 기원전 200년도 원로원이랑 이때 원로원은 달라야 되는데 근데 구성원만 변한 거지 원로원은 원로원 아니냐 이런 반박이 하나 있고 공간적 위치 문제도 있다. 뭔 소리냐? 쉽게 말하면은 집합체 이론은 최소한 집단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해명했는데 집합이론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잖아요. 그 순수하게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를 하니까 얘네는 물리적 공간에 위치 갖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집합체는 특정한 공간에 위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뭐 원로원은 로마 시내에 위치한다 이런 것처럼. 근데 집합이론에 따르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특정 공간에 위치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름 변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캐서린 리체의 그 정의는 전제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에 동일한 구성원을 가진 서로 다른 집합체 문제가 있다. 여기서도 집합이론에서도 이거를 해결 못한다. 똑같은 발레. 철학 동아리, 고양이 동아리 문제. 철학 동아리 집합이 부분 집합이 학생 1, 2, 3가 있고 고양이 동아리 집합도 학생 1, 2, 3가 있다고 하면은 집합 이론에서는 이 두 개 동아리가 동일한 집합이 돼요. 왜냐면 이게 있으면 철학 동아리면은 또한 이게 고양이 동아리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철학 동아리랑 고양이 동아리는 다르다. 다시 말해 얘네는 뭐가 문제냐? 조직의 목적, 규칙, 구조 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집단 이론과 그 한계, 비단위적 복수체 이론,
집단은 그냥 개별적인 구성원의 모음으로 봐요. 그냥 덩어리예요, 집단은. 근데 구성원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 못하고 집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 못하죠. 그다음에 퓨전 이론, 융합 이론. 집단은 구성원들의 물리적 융합이다. 집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하지만 또한 동일한 구성원이라도 다른 구조의 집단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설명 못한다. 그 집합 이론 말했고요. 집합체 이론이라고 해야지. 집합체 이론 말했고 집합 이론도 말했어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드디어 동롬과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정체성과 동일성을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 단계인 캐서린 리치의 구조 이론에 이르렀습니다. 구조 이론 다음에는 이제 에이미 토마스의 규범적 구조 이론까지 볼 거거든요. 이게 구조 이론으로 좀 뭔가 모이는 느낌이 들죠, 지금 논의가. 자, 마지막이 아니지. 아무튼 캐서린 리치에 의해 제안된 비교적 최근의 이론으로 사회적 집단을 구조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걸 한번 봅시다. 뭔 소리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노드, 두 번째가 구성원이고 세 번째가 구조거든요.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 뭔 소리냐? 노드는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사회적 역할이 이제 노드다. 예를 들면 집정관, 법무관, 조영관, 재무관, 뭐 호민관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사회적 역할들이 노드들이다. 구성원 뭐냐? 이런 노드들에 참여하는 실제 구성원들이다. 역할을 수행한다 얘네가. 예를 들어 집정관직이라는 노드에 참여한 키케로가 멤버죠. 이게 집정관직은 노드고. 그리고 구조가 필요하다. 각각 노드들을 연결하는 면들과 전체적인 구조로 사회적 집단의 실체를 형성한다. 아니요, 여기는 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캐서린 리치는 집합을 도입하지 않아요. 그 노드랑 구조를 도입해요. 노드들 간에 연결된 방식이 이제 구조인데 이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 노드들은 사회적 역할이라고 말했어요.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의 구조,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정관, 법무관, 조영관, 재무관, 여러 원로원, 의원들이라는 노드들은 그 노드들의 참여한 구성원과 함께 구조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실체, 집단을 이룬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집단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실체화된 거다. 다시 말하지만 노드랑 구성원이랑 구조가 중요하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로마 공화국 예시예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자, 로마 공화국은 뭐냐? 원로원과 민회가 협치 형태로 로마 공화국을 구성했다고 해보자. 원로원 의원들과 민회의 호민관들은 로마 공화국을 위해 일정한 노드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원로원 의원들 뭐 여러 명들이 구성원으로서 이 노드에 참여하겠죠. 이 노드. 그리고 호민관들도 이 노드에 참여할 거예요. 가령 키케로는 집정관직을 맡을 거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을 맡는다고 해보자. 집정관, 호민관이 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집정관인 키케로랑 이제 호민관이 된 크라쿠스가 일정한 구조로 연결되면서 로마 공화국이 된 거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다양한 노드와 층위가 있습니다. 키케로랑 그라쿠스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역할, 위치, 지위, 권력, 다양한 노드들에 참여하겠죠. 예를 들어 키케로는 폼피우스 클리엔텔라에 속해 있었고 시칠리아의 파트로누스죠. 그리고 이러한 노드들은 서로 다양한 층위, 클래스랑 측면, 엣지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약간 이게 근데 약간 공학적인 용어 같은 느낌이 드던데 제가 이 공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클래스를 층위로 번역하고 엣지를 측면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정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의 형성과 실체화에 또 이게 나오는데 뭔 소리냐? 이런 애들이 아까 전에 말한 그 키케로랑 크라쿠스랑 얘네가 참여하는 다양한 노드랑 구성원들이 이런 층위들이 중첩이 되어서 로마 공화국을 구성하는 모습이야말로 리치가 말한 구조다, 스트럭처다. 구조는 여러 노드들이 다양한 층위로 연결된 큰 그림이다. 그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노드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노드들 있잖아요.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된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구조거든요. 노드들이 있으면은 이 노드의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겠죠. 이런 애들처럼. 그리고 이 노드들의 관계랑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실체화시키며 사회적 집단을 이룬다. 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콩푸님 정확히 요약하신 것 같아요. 역할들 간의 관계 구성 방식을 통해 집단이 규정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구조 이론과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 동일성 문제, 이것도 이제 접근이 가능해져요. 점점 이론이 정교화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뭔가 아직 좀 조악한 게 보이죠. 제가 보기엔 한 5년, 10년은 더 걸릴 거예요. 체계화가 되려면. 자, 구성원의 변화와 구조적 정체성, 이것도 이제 된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이 조금만 달라져도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직관도 설명이 가능하다. 뭔 소리냐? 사회적 집단의 구조를 이루는 본질적인 노드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이야. 노드들의 어떤 사회적 구성원들이 변한다고 해도 사회적 집단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집정관직이라는 노드가 있다고 할 때 집정관은 계속 바뀌어도 되죠. 구성원도 계속 바뀌어도 되고 노드들의 연결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콩푸님 같은 일반인도 계속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떠올라요.
가령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노드가 도대체 뭐냐? 설마 집정관직이 본질적인 노드냐? 원로원이 본질적인 노드냐? 뭐 민회가 본질적인 노드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갓 시작된 출발된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뭔가 설명력이 조금씩은 좀 확대가 되는 게 느껴지죠.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뭐. 또 예시가 뭐냐? 부당청구 구제법원 시스템이다. 뭔 소리냐? 부당청구 구제법원의 본질적인 노드는 법무관, 배심원, 사제들이죠. 법원의 이러한 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노드의 어떤 개별적 구성원이 참여하든 간에 법무관이 맞는 사람, 배심원 맞는 사람, 사제들을 맞는 사람 얘네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법원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법무관은 켄투리아 선거가 열릴 때마다 바뀌지만 법무관이란 기관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노드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변해도 집단이 유지될 수 있는 직관을 설명한다. 그 시공간적 위치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져요. 나아가 구조이론은 사회적 집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공간상에 위치할 수 있는지도 해명할 수 있어 보인다. 쉽게 말해 노드에 구성하는 구성원들, 예를 들어 키케로가 있다고 하면 키케로가 위치하는 시공간이 그 구조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이 사회적 집단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예를 들어 키케로가 그러면은 갑자기 뭐 인도에 있다 아니면 한반도에 있다 하면은 로마 영토가 한반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냐? 그게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엄청 많은 비판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비판은 쉬운데 분석 철학적으로 이론 한번 체계화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게 형식화 시켜야 돼서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은 집단은 구조의 실현이라고 하는 리치의 이론이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집단은 뭐다?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된 구조의 실현이다. 구조의 구성은 뭐다? 특정 역할과 관계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면 원로원 정무관들 이 역할은 노드고 노드들 간의 관계로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존재자 집단의 존재의 조건은 뭐냐? 이 구조 자체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노드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될 때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는 거다. 그 정체성의 정의도 말할 수가 있겠죠.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성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집합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기능적 관계에 의해 정의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정관이랑 호민관이랑 뭐 법무관이랑 조연관이랑 원로원 의원이랑 또 클리엔텔라 관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능적 관계와 구조에 의해서 집단의 동일성이 결정된다. 이게 바뀌면 동일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데 콩푸님도 계속 반박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반박 떠올라요. 이게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같이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빈약한 게 많다. 하지만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맞다. 자, 장점이 뭐냐?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 이론은 집단의 6가지 핵심 특성 맨 처음에 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계들까지 해결 시도가 가능하다. 뭔 소리냐? 구조이론의 장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발레들이 피해진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바뀌어도 집단이 동일할 수 있다는 둥, 뭐 집단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둥, 물리적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둥, 그리고 구성원이 똑같아도 다른 그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둥, 이런 걸 다 설명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설명력이 뛰어나다라고 자기가 뇌피셜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 동일 구성원과 다중 집단을 형성하는 것도 설명 가능하다. 이건데 결국 아까 말한 건데 구성원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해명 가능하다. 다중 집단 형성의 원리도 설명 가능하다. 뭔 소리냐? 같은 구성원들이 여럿의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 서로 다른 노드에 참여하고 결국 상향 구조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철학 동아리랑 고양이 동아리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또 빗대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그럼 캐서린 리치의 구조 이론은 그걸 어떻게 해명하냐? 잠깐만요. 오케이. 예를 들어 철학 동아리는 철학 동아리의 회장이 있을 거고 고양이 동아리는 고양이 동아리의 회장이 있을 거고 회장이 없다면 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캐서린 리치의 구조 이론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회적 집단은 그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노드가 정의상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구성원이 똑같아도 그 구조를 이루는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같지만 그 사회적 집단은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계도 있죠. 그 한계가 뭐냐? 본질적 논의가 아까 말한 본질적 노드가 뭔지 모르겠다. 리치 스스로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제안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원로원은 로마라는 사회적 존재자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노드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원로원이 없는 로마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 민회는 본질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국이 되고 티베리우스가 되면은 민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민회라는 노드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로마가 아니게 되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이 본질적인 노드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또 말했군요. 그러니까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노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이해가 간다. 좀 다른 거네. 맞아요. 다른 거예요. 자, 뭐냐? 그러니까 노드들이 구조를 이루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드 혹은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노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동롬 까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 여기 뭔 소리냐면 그 집정관 노드랑 그 조용관 노드랑 뭐 황제 노드랑 뭐 노드들이 많다고 해봐요. 옛날에는 이런 구조로 이어져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구조로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드가 몇 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노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연결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노드가 뭔지 모르겠고 또는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노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해 가시겠죠? 그쵸. 고양이 동아리랑 철학 동아리가 공존 가능해 보이는 게 이제 계속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최근까지 해명이 안 돼가지고 철학자들끼리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양처럼 사회가 바뀌면 나라 이름이 바뀌는 형태였다면 쉽게 이해할 텐데 나라 이름이 유지되면서 사회만 바뀌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쵸. 문제가 많죠.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뭐 동아리 사례만 해도 엄청나게 치명적인 발레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발전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노드가 뭐냐? 일단 이것도 논쟁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로마법 대전은 로마라는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노드들의 성격 그리고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소였을까? 예를 들어 예전까지 로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로마법 대전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라고 하면은 로마법 대전이 이 노드들의 연결 구조를 본질적으로 좀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변수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과연 로마법 대전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냐, 그 정도로 중요한 변화를 야기했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할 수 있고, 만약에 본질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동롬은 근본 없어라고 할 수 있고, 본질적이지 않아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캐서린 리치의 구조 이론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이따가 내적 규범 이론도 할 거예요. 이제 캐서린 리치가 끝나고 에이미 토마스로 넘어갈 건데 이제 슬라이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버티십시다 여러분. 자, MJ님,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관이 바뀌면 기관이 바뀔까요? 예를 들어 정관 뭐 사소하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맘만 먹으면 중대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정관이 바뀐다고 해서 사회적 집단이 다른 집단이 될까요? 정관 A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뭔가 또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직관이 그나마 에이미 토마스로 오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양반은 캐서린 리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이론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규범적 구조 이론을 제시했다. 노머티브가 추가된 거예요. 캐서린 리치의 구조 이론에 내적 규범을 추가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양반이 또 무슨 이론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나서는지 보자. 공동 의도성 이론이 중간에 또 추가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캐서린 리치에서 이 토마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공동 의도성 이론이 갑자기 또 떠가지고 이게 또 한번 등장했었나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춘추국 시대인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은. 자, 공동 의도성 이론이 뭐냐? 길버트라는 양반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 공유된 목표와 상호 약속을 통해 형성된 공동 주체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회사 A가 있다고 하면은 회사 A의 공유된 목표를 받아들이고 상호 약속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이게 A 집단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공동 의도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토마스라는 양반은 이거 비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로마 왕정을 폐지하고 등장한 로마 공화국. 사회 집단이 공유된 목표와 약속을 통해서 형성시킨 거죠. 그렇죠? 로마 공화국을. 근데 공동 의도성 이론도 비판이 가능하다. 뭔 소리냐? 이 이론은 인종, 젠더, 계급과 같은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회 집단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꼭 공유된 목표랑 상호 약속이 있어야지만 집단이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발레가 있는 거야. 알겠죠? 발레가 있는 거예요. 영국법 대전을 만들어가지고 싹 다 정리해버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회 집단은 뭐가 있냐? 파트리키 집단, 노빌리스 집단, 그렇죠? 얘네들 서로 잘 뭉치잖아요. 얘네들은 사회적인 공유된 목표랑 상호 약속이 없어도 사회적 집단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회적 집단이 가능해 보인다. 이거를 하고 넘어가고, 그럼 얘는 뭔 생각을 하냐? 사회 집단을 이루는 구조는, 스트럭처는 단순한 개인들의 물리적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 토마스는 캐서린 리치가 도입한 노드 개념은 강조하지 않아요. 노드 개념은 그냥 폐기를 했나 봐요. 노드 간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다시 이 노드랑 집합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개인으로 다시 회귀해요. 부분 집합 개념을 폐기하고 노드 폐기하고 다시 개인으로 회귀를 해가지고 이 수많은 개인들과 맺은이 아니죠. 수많은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원로원의 규범적 구조가 또 있겠죠. 이 규범적 구조가 뭐냐? 예를 들면 원로원은 집정관, 원로원 의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원로원을 운영하고 구성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사회적 규범이 있고
또 이걸 지켜야 되는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공화국도 마찬가지죠. 공화국의 규범적 구조는 로마 시민들, 그 SPQR, 얘네들이 외부의 독재나 통치에 의해서 통치되는 걸 터부시해왔고 오히려 어떻게 통치한다?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이끌어 나간다는 공화주의적인 규범과 기대를 가져온 거다. 다시 말해 규범과 기대가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뭔가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설명력이 확장이 되게 느껴지죠. 규범적 구조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니까 좀 더 아까 전에 말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복수체 이론 같은 것보다 더 팽창을 한 거예요. 설명력이. 좀 더 직관적으로 된 거고. 이런 사회적 집단은 각각의 규범적 기대와 역할을 통해 정의가 되며 단순한 물리적 모임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 그게 엄청 중요하게 인식이 된 거죠. 토마스 입장에선. 물론 또 이럴 수 있죠. 그거 말고 그런 규범이 없어도 뭐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반박들이 떠오르지만 이 사람들이 저보다 공부도 더 오래 했고 하기도 더 좋기 때문에 자, 규범적 구조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분류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아마 말하겠죠? 이 사람은. 그쵸, 그쵸? 핵심적인 규범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규범이 있다. 이렇게 우길 겁니다. 이 양반은 사회 집단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조직된 집단이고 두 번째가 이제 특징 기반 집단이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오거나이즈드 그룹. 그러니까 토마스는 리치의 연구를 참고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직된 집단이다. 뭔 집단이냐? 원로원, 민회, 법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집정관의 의사결정, 지휘 내지 통제에 입각해서 원로원 의원들 간의 의사진행 방해, 의결 활동을 수행하죠. 조직된 집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회, 이 역시 호민관들과 주재 호민관들의 의사진행 방해, 의결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가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무관도 로마식 법원 운영의 전통 규정에 따라 배심원, 사제들과 논의해서 판결하는 게 있는 겁니다. 노나무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공화주의적인 사회를 유지하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제국이 된 다음에도 모순적이게도. 근데 비잔틴 제국 이후에 그게 전제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규범이 원천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콩푸님.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욕먹으면서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설명력을 팽창을 시켜야 돼요. 이게 같이 시작된 분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철학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학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은 수십 년간 공부를 해왔죠. 등록금도 수억을 깨졌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체계화를 시킨 뭐 사회존재론 이론이 뭐 있다고 하면 A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총동을 해서 이제 A 이론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일반인이 비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병신 이러면은 이 철학자분들 진짜 졸라 열받아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철학자분들이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체계화를 실제로 시키고 설명력을 팽창시켜도 언론이나 이런 데 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야가 제일 심한 게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교수님들이 철학자분들이 아주 슬퍼하시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런 형이상학은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말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윤리학은 정말 말 그대로 개나 소나 한마디 다 하죠. 개나 소나 한마디씩 다 하니까 자기가 수십 년간 공부하고 수억을 들이고 유학까지 다녀온 윤리학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데요. 그래서 아주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분들 보시면은 아주 존경의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해 드리세요. 이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상호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지 사회가 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고 그룹 2, 그러니까 타입 2 특징 기반 집단도 있다. 이건 뭐냐? 아까 전에 자기가 비판한 걸 인식한 건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인식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규범적 구조라는 걸 받아들이면은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형성도 설명할 수 있다. 설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사회적 규범과 인식에 의해서 비자발적 집단이 형성된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 파트리키 노빌리스 노예, 뭐 로마 시민과 외국인 이런 것도 그들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집단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미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고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동의하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았어도 이런 비자발적인 집단이 이 규범적 구조 때문에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사회 집단의 형성과 지속성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오, 박성원이 그 명언이네요. 이거 써놔야지. 노예를 부리고 싶으면 노예가 될 각오를 해라. 명언이네요. 노예가 될 각오를 해라. 그렇죠. 아무튼 이 사회적인 규범적 구조를 자기들도 다 받아들인 거니까요. 예, 훌륭한 비유였습니다. 그럼 이 규범적 구조이론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 사회 집단의 존재와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집단의 존재와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캐서린 리치는 사회 집단의 존재랑 지속성을 뭐라고 설명했냐? 노드들의 연결 구조를 봤잖아요. 이 구조가 본질적으로 끊기거나 노드들이 변하면은 이제 사회가 집단이 바뀐다고 한 건데 규범적 구조는
이제 사회적 규범과 역할의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임을 설명했으니까 집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공화주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규범적 구조, 이 규범적 구조가 바뀌면은 집단이 바뀌는 거예요. 대충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말해 이런 규범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연결되고 통제된 구조가 흐트러지면 집단이 해체된 걸로 볼 수 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 구성원이 바뀌어도 사회적 규범만 유지가 되면, 다시 말하지만 규범이 유지되면 집단이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제, 집정관, 원로원, 의원들이 계속 바뀌어도 사회적 규범이 유지되면 집단이 유지가 되는 거다. 아, 노나무님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셜 온톨로지 재밌죠? 저니까 제가 이거 밤새도록 갈려온적이고 편집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형식화된 문장 같은 것도 다 빼놓고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전위적이고 좋은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최신 분석 철학 연구 분야랑 역사학을 결합시킨 거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오케이, 자발적 집단은 알겠는데 비자발적인 집단은 어떡하냐? 인종, 젠더 같은 비자발적 집단도 규범적인 기대로 설명 가능하다. 뭔 소리냐? 규범적 구조 이론은 인종과 젠더 집단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통해 형성된다고 봤죠. 그러니까 노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차이 그리고 차별은요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뭐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사회적인 규범과 차별 구조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 파트리키랑 노빌리스의 차별, 귀족과 평민의 차별 같은 모든 비자발적 집단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들끼리의 질서, 구조, 차별이 유지가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바꿀 수 있으면 이 구조도 바꿀 수 있겠죠? KL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엄청 좋은 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아마 대중서적으로 풀리려면 제가 보기엔 한 20년도 아니고 한 3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편집해서 올릴 때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게시글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까? 자, 보면은 법적 사회적 정의 실현이 가능해질 거라고 본인도 말해요. 본인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뭔 소리냐? 사회 집단 개념을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뭔 소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젠더 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아니면 뭐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규범 있잖아요. 사회적 규범이 뭔지를 파악하고 규범 자체를 바꾸면은 이 차별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사 예로 또 들면은 성산 사건을 통해 민회가 형성되죠.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을 인정하는 관점이죠. 원로원이 민회를 인정했어요. 사회적 규범으로. 그렇죠?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파트리키인 파트로누스들이 다시 말하지만 노빌리스가 아니에요. 파트리키인 파트로누스들 그러니까 명문 귀족들인 파트로누스들이 평민인 클리엔테스들을 억압하고 이권을 침탈하죠. 그럴 때 호민관들이 이를 견제하고 극복하려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리고 이것이 로마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이 됐을 때 사회적 계급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극복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이런 게 다 형성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 민회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런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MI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노빌리스 계층, 평민귀족 계층이 이때부터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당연히 파트리키들이 파트로누스인 게 거의 한 90%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평민이 대부분인 클리엔테스들을 억압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뭔 생각을 하냐? 평민들 중에서도 부자 많지 않냐. 부자이고 센 애들 많으니까 얘네들이 그지같이 굴면은 평민들 중에서도 유력한 권력이 있는 애들을 파트로누스로 모시자라고 하는 발상이 되면은 이제 노빌리스가 강해지는 겁니다. 뭐 그런 TMI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아니라 강화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고. 또 요게 또 이점이 뭐냐?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명확화된다. 사회 집단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규범적 기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과 호민관 간에 이제 요구되는 규범이 다를 겁니다. 각각 귀족의 이권, 평민의 이권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파트로누스랑 클리엔테스 간에도 다르죠. 얘가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클리엔테스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후원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나마 좀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구조적 사회 이론까지 말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 구조가 아니라 규범적 구조 이론이죠. 규범적 구조 이론. 이것도 지금 분석 철학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도 진짜 최신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전위적인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한 최신 이론으로 동로마 제국을 까보자. 동로마 제국을 마음껏 폄하해보자. So what?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일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 아, 그 9HYPSH님, 그 만약에 철학과를 가시면요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말싸움에서 우기는 덕목이 제일 중요해요. 우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분석 철학 논문 몇 개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분석 철학 대학원 가서 사람들이 현타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뭐 이런 글도 있던데, 진짜 예술적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방금 질문하셨죠? 그런 신놈과 고대롬은 저 이론들로 동일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걸 해내는 게 철학자의 이름이다. 어떤 식으로도 우겨서 그거를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철학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말꼬리 잡고 늘어지게 되는 기가 막힌 논문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꼬리 잡고 늘어져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궤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보기에는 캐서린 리치 선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구조이론에서 끝난다. 하지만 토마스까지 가면 더더욱 끝난다. 뭔 소리냐? 그 노드 이론 그 굳이 복습하지는 않을게요. 계속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구조 배열 자체를 다른 원리 위에 올려놔 버렸죠. 제가 이따가 바로 말할 거거든요. 그 외노자 그거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노드들의 구조가 있겠죠. 가령 황제 노드, 원로원 노드, 궁정 관료인 노드. 자, 이렇게 노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노드의 중심에 있는 이런 게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됐냐? 소위 말하는 클리엔텔라로 형성된 거다. 성문법으로 구조가 된 게 아니라 클리엔텔라적인 정치 관습으로 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추가가 돼도 저는 황제도 본질적인 노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황제도 본질적인 노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로원도 본질적인 노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로마라고 하는 킹과 트루 로마의 본질적인 구조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킹과 트루 로마는 뭐냐? 클리엔텔라다. 노드들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클리엔텔라적으로 사회적인 조정과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구성해내는 그 구조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거를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할게요. 전 노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클리엔텔라적으로 중간에 뭐 황제 노드가 생기던, 원로원이 폐지되던, 뭐 미네가 중간에 생기건 뭐가 되든 간에 수많은 노드들이 클리엔텔라로 연결이 되고 조정이 되는 그 사회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드들의 구조 자체가 클리엔텔라적인 게 아니라 로마법 대전에 의해 규율되는 형태로 구조가 원천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그 궤변을 늘어놓을 여지가 생기죠. 이건 궤변이라고 제가 그냥 말할게요. 이전 로마는 클리엔텔라적 관례가 상당히 강하게 존재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토마스의 규범적 구조 이론이 있죠. 규범적 구조 이론까지 가면은 이게 더더욱 끝난다. 더 강하게 끝난다. 아까는 클리엔텔라적인 정치 관례로 노드들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를 중요하게 봤잖아요. 네, 저희 클리엔텔라 자체가 규범적 구조거든요. 규범적 구조 그냥 클리엔텔라가 충분 조건으로 규범적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 황제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구조조차 로마법 대전 때문에 달라지죠. 일단 맥락상 비잔티움 제국은 이 양반이 말한 그 집단 두 개 중에 타입 1, 그러니까 조직된 집단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직되는 규범 자체가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적인 전통이 아니라 로마법 대전에 의한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범적 구조가 클리엔텔라적인 게 아니라 로마법 대전으로 대체가 된 거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으로서의 연속성이 끊겼다. 다시 강조하지만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적 규범에 따른 사회적 구조들이 없어지고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로마법 대전의 규범에 따른 사회적 구조들이 강화가 된 거다. 집단의 조직 규범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다시 강조하지만 로마 제국의 구조를 이루는 근본 규범이자 구조는 클리엔텔라적 전통이 아주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잔틴 제국의 구조를 이루는 근본 규범이자 구조는 로마법 대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리치로 보든 토마스로 보든 동로마 제국은 근본 없다. 그러니까 반박신님들이 맞다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답이 없는 분야고, 이게 뭐 솔직히 뭔 의미가 있어요. 뭐 신롬이 로마든 뭐 동롬이 로마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 뭐든 상관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양상 논리학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비잔틴 제국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있다면은 다이아몬드, 그 비잔틴 제국은 필연적으로 로마다,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 필연 연상자잖아요, 이 박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토론에서 여러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뭐일 수 있다 하잖아요. 보통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도 뭐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다른 분들은 비잔티움 제국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로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무슨 뭐 동로마 제국의 무슨 채권이라도 사주셨습니까? 이거는 토론에서도 약한 포지션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논변이죠. 저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가 아닐 수 있는 논변이 제공이 됐다 하면서 어떻게든 뱅뱅 도는 논의들 제가 게시글에도 올렸죠. 영상도 한 두세 개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4개까지 되고.
근데 요거를 계속 말을 돌리는 건 실속이 없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최대한 실속이 있게 하기 위해서 최신 그 분석 철학 분야인 소셜 온톨로지 사회 존재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속이 있게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또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요거는 공지가 아닌 공지인데요. 이걸로 동놈의 근본 따지는 거 있잖아요. 동놈 근본 따지는 거는 이제 쿨타임을 좀 돌리겠습니다. 쿨타임 좀 돌릴게요. 왜냐면은 요거 하는 동안에도 주제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다 접고 요거 하는데 그 갈려운 전기 그것도 편집 못하고 요거 계속 요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분석차랑 논문 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멍청하게 계속 보면서 요약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례도 어떻게든 뭐 찾아보려고 계속 하고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문호자리님.